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겪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하며 당혹감을 드러낸 가운데 그의 발언이 여러모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대법원 쪽과 직접 오간 것은 아니지만 소통이 있었다고 밝히며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연락이 없을 수 없다. 제가 들은 발언은 깔끔하게 정리해주자는 쪽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대법원과 피고인의 측근 혹은 관계자 사이에 사전 소통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이며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특히 대법원은 그 어떤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판단을 해야 할 최종적인 법의 심판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소통이 있었다거나 정리해주자는 쪽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과의 교감 속에서 판결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법부와 피고인 간의 접촉이나 교감이 존재했다는 식의 발언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권의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대법원과 연락이 가능하다는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이 이재명 후보에게만은 예외로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대법원과 소통이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결국 자신이 사법부와 모종의 교류를 해왔으며 그 관계를 당연한 듯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문이 많습니다. 당초 이 후보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으나 2심에서는 전격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의 발언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의견의 표현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법조계 내부에서도 무죄 판단의 논리적 비약이 크다. 정치인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간의 판결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법의 잣대가 특정 정치인에게만 관대하게 적용되거나 또는 그 정치인이 사법부와 교류를 통해 판결을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이 사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푸념이나 실언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하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진 것에 대해 그때 가장 스트레스가 컸다고 말하면서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대해서는 가장 나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그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성질 같아서는 싹 탄핵을 해버려야 하고 그들은 그렇게 당할 만큼 잘못했다면서 나쁜 머리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은 결국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보다 감정과 권력 투쟁이 우선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후보자가 싹 탄핵해버려야 한다는 식의 격한 감정 표현을 서슴지 않고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감정적 수위 조절의 도구로 삼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를 분노와 대립의 수단으로 치환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리더십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자녀들이 언론의 관심 때문에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화천대유와 관련된 보도도 엉터리 보도라고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천대유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대한 특혜 의혹의 일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가족이 관련된 채용이나 활동이 있다면 언론과 국민의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가짜보도, 언론의 과잉 반응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자연현상으로 보인다며 수사, 제거, 억압,
압박 안 되면 술 먹고 화낸다는 식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공직을 경험한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지 못한 언행이며 상대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태도는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길 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적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태도와 언행은 오히려 비상식적인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와 소통했다는 발언, 무죄 판결에 대한 이중적 태도, 극단적인 정적 탄핵 발언, 자녀에 대한 언론 탓 돌리기, 그리고 상대 정치인에 대한 비하성 발언은 과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상식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인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법치는 무너지고 정치적 보복과 갈등이 일상이 되며 공정은 사라지고 정의는 조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법치와 상식,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감정적이고 사익 중심적인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부디 이재명을 함께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